평생 건강을 챙기려고 받던 검사 때문에 오히려 큰 위험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마음 아픈 장면을 목격했어요. 겉으로는 멀쩡하셨던 한 어르신이 아무 문제도 없던 몸이 단순한 검사 한 번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분은 평소에 산책도 잘 다니시고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실 만큼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검사 결과 하나 때문에 갑자기 큰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당황했고 그분 본인도 하루 종일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검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노년기 검진을 30년 동안 연구해온 박사 김재현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직접 보면서 나이 든 몸에 어떤 검사는 도움이 되고 어떤 검사는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지 조용히 기록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안전하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 속도와 검사가 보여주는 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기거든요. 70대 이후에는 검사 결과 하나 때문에 괜한 걱정을 하게 되고 그 걱정이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검사 과정 자체가 나이 든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검사도 70대가 되면 몸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특히 침습적인 검사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 결과만 보고 큰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인데 그걸 심각한 문제로 오해하게 만드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을 막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불필요한 검사 때문에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도와드린 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제 옆집에 사시던 76 정명호 형님이었는데 매년 하던 한 가지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며 갑자기 큰 결정을 앞두고 계셨어요. 평소에는 등산도 잘 다니시고 동네 마실도 다니실 만큼 건강하셨거든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으셨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 숫자 하나가 어르신 마음을 단번에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세균이 나왔다는 거였어요. 그 말 한마디에 형님은 밤잠을 못 이루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은 당장 약을 써야 한다며 재촉했고 주변 분들도 빨리 치료하라고 말씀하셨대요. 저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형님, 혹시 통증이 있으셨어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소변 볼 때 따끔거림이나 열이 있었냐고 여쭸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평소와 다른 불편함이 있었는지도 물어봤는데 전혀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형님께 말씀드렸죠. 형님같이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굳이 서둘 필요가 없다고요. 70대 이후에는 10명 중 4명은 소변에 세균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형님은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어요. 세균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생활 속에서 바꿔야 할 아주 작은 습관 몇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하루 물 2리터 정도 충분히 마시기, 소변을 참지 않기, 속옷을 면 소재로 바꾸기 같은 간단한 것들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실천하신 뒤에 형님이 환한 얼굴로 찾아오셨습니다. 재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다면서 괜히 겁을 먹었던 거라며 웃으시더군요. 그동안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았던 시간이 아까웠다고 하시면서요.
또 다른 분 사례도 말씀드릴까? 78 최순희 할머님이셨는데 심전도 검사에서 부정맥이 나왔다며 큰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계단도 잘 오르시고 장보기도 혼자 다니실 만큼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검사 결과 하나 때문에 밤마다 가슴이 뛴다며 불안해 하셨어요. 할머님도 자세히 여쭤보니 실제 증상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가슴 답답함도 없고 계단 오를 때 숨차는 것도 없고 어지러운 것도 없으셨어요. 다만 검사 결과를 보고 난 뒤부터 계속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할머님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도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열의 9이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심장 박동이 조금씩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해드린 가벼운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신 뒤에 3개월 후 재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는 정상이었고 할머님은 그동안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나이 든 몸은 젊을 때와는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실제 증상과 생활의 편안함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 중요한 걸 얻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검사를 피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두 번째는 검사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세 번째는 가족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실용적인 말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이 든 몸을 위험하게 만드는 검사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이 든 몸을 위험하게 만드는 검사 5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이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변 세균 검사 남용입니다. 증상이 전혀 없어도 세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70대 이후에는 10명 중 4명은 소변에 세균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 감염학회에서도 증상이 없는 고령자의 세균뇨는 치료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제가 상담해 드린 정미라 78세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단순히 소변색이 조금 진해 보인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으셨는데 세균이 나왔다며 3번이나 항생제를 드셨어요. 그런데 정작 나중에 실제로 소변이 아플 때는 약이 듣지 않아서 크게 고생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몸에 열이 나지 않고 소변 볼 때 아프지 않으면 하루 물 2리터만 충분히 드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세균이 씻겨 나가면서 안정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검사 결과 숫자에만 집중하면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소변 색만 변해도 바로 걱정되셨던 적 있으시죠? 두 번째는 습관성 심전도 검사입니다. 아픈 곳도 없는데 정기적으로 찍으면 거짓 신호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해외 심장학회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70대 이후에는 심전도 이상, 소견의 10번 중 9번은 실제 문제가 아닌 결과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심장 전기 전도 체계가 조금씩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김성호 74세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아무 증상도 없으셨는데 연례 검진에서 부정맥이 나왔다며 추가 검사를 여러 번 받으셨어요.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만 엄청나게 받으셨고 결국 모든 검사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올바른 판단 기준은 이겁니다. 계단 오르기나 빠른 걸음 걸을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지 않으면 굳이 심전도를 찍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주의할 점은 검사 한 번이 연속적인 추가 검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상 소견이라는 말 듣고 크게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허리 MRI 남용입니다. 조금 뻐근한 불편함 때문에 찍으면 나이로 당연히 생기는 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해외 척추 연구 자료에 따르면 허리 전혀 안 아픈 60대 이후 100명 중 70명에서 디스크 돌출이나 협착 소견이 있었지만 대부분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가 변하는 건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손은주 76세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MRI 사진에서 보이는 변화 때문에 큰 수술을 고민하셨는데 저는 우선 생활 습관 교정을 권해드렸어요. 3개월 후에는 등산까지 다니실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 조절에 문제가 없으면 하루 20분 걷기와 가벼운 허리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해요. 다만 MRI 사진은 과거의 모습일 뿐 지금 몸 상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허리 때문에 바로 큰 검사를 권유받으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전립선 수치 검사 남용입니다. 이건 남성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PSA라는 수치 검사를 통해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70대 이상에서는 이 검사 여부에 따른 생존율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해외 연구 자료가 다수 있습니다. 미국 예방의학 태스크포스에서도 75세 이후에는 이 검사를 권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어요. 최준영 75세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수치 하나 때문에 큰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 후 생활이 오히려 불편해져서 한동안 힘들어 하셨어요. 소변도 잘 나왔고 특별한 불편함도 없으셨는데 말이에요. 올바른 기준은 간단합니다. 소변이 잘 나오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으면 굳이 수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삶의 편안함이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 중에 이런 검사를 고민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고령대장 검사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검사 과정에서의 위험이 커지고 발견되는 변화는 대부분 10년 이상 지나야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75세 이후에는 검사로 인한 손상이 변화 발견의 이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해외 소아기학회 발표가 있습니다. 검사 과정 자체가 나이든 몸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박순희 83세님은 주변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권했지만 충분히 고민한 끝에 받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지금도 경로당 활동을 활기차게 하고 계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올바른 판단 기준은 이겁니다. 변 색깔이 검게 변하거나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배변 습관이 크게 달라질 때만 검사를 고려하시면 돼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 받으시고 멀쩡하면 굳이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연세 때문에 검사 일정이 고민되신 적 있으셨나요? 지금까지 5가지 검사를 살펴봤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두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부터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이든 몸은 다릅니다. 몸의 신호를 먼저 듣고 정말 필요할 때만 검사를 받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검사 대신 나이든 몸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사들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단백질 보충의 중요성입니다. 70대 이후에는 근육 감소가 가속화되는데
이게 넘어짐 위험과 직결됩니다. 계란, 생선, 콩류만으로도 충분한 보충이 가능해요. 특별한 보충제나 비싼 건강식품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루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아침에는 계란 하나,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 저녁에는 두부나 콩 반찬 하나씩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챙기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20분 느린 걷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호흡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딱 적당합니다. 빠르게 걸으려고 하면 오히려 무릎과 발목의 부담만 커져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돌기, 아파트 복도나 실내에서 걷기 등 편한 곳에서 시작하면 돼요. 날씨가 좋지 않으면 집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20분 걷기 가능하신가요? 세 번째는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입니다. 연속으로 1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해요. 다만 갑자기 많이 움직이려 하면 오히려 어지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기, 물 한 잔 마시기, 창밖 구경하기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계속 앉아 계신가요? 네 번째는 물 마시기 패턴 관리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앞서 말씀드린 검사 수치들도 쉽게 흔들립니다. 소변 농도가 진해지고 혈액 점도도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소화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위 기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아침 기상 후 한 컵, 점심 전후로 한 컵씩, 저녁 식사 전에 한 컵 정도로 나누어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하루 물 섭취량 스스로 만족하시나요? 다섯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유지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사회적 교류는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줄여서 전체적인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핵심 요소거든요. 다만 무리한 약속이나 모임은 오히려 피로감만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단 한 사람에게만 안부 전화를 드려도 충분합니다. 가까운 가족이어도 좋고 오랜 친구여도 좋아요. 이번 주에 연락하고 싶은 분이 한 명 정도는 있으시죠?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 만들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얕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하지만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여전히 중요해요. 너무 일찍 잠자리에 들면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어요.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게 누우시고 침실을 어둡게 유지하세요. 낮잠은 20분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밤에 편안히 주무시고 계신가요? 일곱 번째는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관절이 굳어지는 걸 막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동작은 필요 없어요. 의자에 앉아서 목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어깨 위아래로 움직이기, 발목 돌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각 동작을 5번씩만 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간단한 스트레칭 해보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은 70대 이후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검사 5가지와 그 대신 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안전하다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이 오히려 몸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던 검사도 70대가 되면 몸이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하거든요. 잘못된 건강관리 방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증상도 없는데 습관적으로 검사를 반복하고 수치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검사 결과만 보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는 길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건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게 돼요. 반대로 제대로 된 건강관리 방향은 이렇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주의 깊게 듣고 생활 습관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정말 증상이 있을 때만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2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복잡한 운동이나 헬스장 등록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만 천천히 걸어도 충분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이 걱정하는 많은 검사보다 훨씬 확실하고 안전한 건강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 물 2리터를 나누어 마시기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소변 관련 걱정, 혈액순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거예요. 세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가까운 사람과 안부 나누기입니다. 전화 한 통화, 짧은 만남 하나가 어떤 검사보다도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6개월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컨디션을 경험하실 거예요.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몸의 진짜 신호에 집중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영양 관리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어떤 음식을 늘리고 어떤 음식을 줄여야 하는지, 시중에 넘쳐나는 건강식품 광고 중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끝까지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